예, 안녕하세요. 3월 인터넷 융합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 인터넷 융합 포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반갑고요. 또 시청하시게 되는 나중에 국민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3월 인터넷 융합 포럼이 뭐고 또 3월 인터넷 융합 포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혹시 관심이 있으신 개인이 계시다면 3월 인터넷 융합 포럼에서 저희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크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사물 인터넷 산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융합 포럼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워딩은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5G라는 통신, 6G라는 통신 기술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챗GPT가 크게 부각되면서 2016년도에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대국에서 일반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챗GPT가 이번에 새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사뭇 놀랄 만한 그런 챗GPT의 기능을 보면서 참 세상이 크게 급변하고 있고 기술의 흐름이 정말 너무 빨리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그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기술 키워드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개념을 화면 장표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은 아마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통신도 하고 있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 다양한 앱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세상이 크게 급변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 보셨을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해서 그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 가공해서 새로운 형태의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게 할 거냐, 그 이면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핵심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트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선을 붙여보자면 매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라는 전시회가 있어요. 세스는 컨슈머 일렉트릭 쇼고요. 다양한 형태의 가전제품들이 그 세스 행사를 통해서 전시가 돼 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술이 급변하면서 비단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들도 세스에 속속 전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발 기술들을 그 세스라는 국제 전시 행사에 제품을 시연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입증받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진행되는 그 세스라는 행사를 전체 오거나이징하는 데가 CTA,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매년 열리는 그 세스 행사에 지난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을 하나의 기술 키워드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커넥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을 관통하는 기술 키워드는
Connectivity with Intelligence예요. 그 인텔리전스는 당연히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CTA라는 그 CES를 오가나이징하는 협회가 2020년대를 관통하는 기술 키워드로 Connectivity with Intelligence라는 워딩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럼 2030년대 아직은 조금은 유연한 길이긴 합니다만 2030년대 그 10년을 관통하는 기술 키워드가 앞으로 뭐가 될 건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데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고 저희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2030년대를 아우르는 기술 키워드는 휴머니티, 결국은 인간 중심이라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아마 기술이 급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3월 인터넷은 크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의 디바이스,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가 새로운 형태의 버티컬 도메인, 즉 뭐 스마트 홈이라든가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서로 다른 버티컬 도메인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oT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응용 단위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우측에 보시면 시큐리티, 보안 이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보안 이슈가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큰 서비스 카테고리를 보면 5가지, 즉 디바이스부터 보안까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이제 그 시장 규모를 장표로 적어봤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지난 7년간 약 한 12.8% 성장세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도 IoT 시장 규모가 16년 대비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약 연평균 30%로 가파르게 IoT 시장 규모가 크게 확충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장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될 거고, 이 장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물 인터넷 연결 장치라든가 사물 인터넷의 연결 개수 또한 향후 7년간, 그러니까 2028년까지 거의 2.6배로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사물 인터넷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연동이 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버티컬 산업 도메인의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그 연결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등장을 해야 될 건데, 그런 IoT에 대한 연결 장치라든가 실제 연결 개수에 대한 시장의 증가 전망은 가파르게 역시 향후 2028년까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이제 기술이 진화하다 보니까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1단계는 그냥 연결, 커넥티비티 그 자체에 비중을 둬서 디바이스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거기에 어떻게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인텔리전스를 그 안에다가 담아 넣을 거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능형 IoT가 될 거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자율형. 그러니까 지능형을 뛰어넘어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에 상호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의사를 소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디바이스가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3단계 자율형 IoT로 진화해 갈 거다. 아직은 조금은 유언할 거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IoT 디바이스들은 연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아직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oT 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 안에 워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상 워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향후 2025년까지 다양한 사물 인터넷 분야의 응용이라든가 기초원천이라든가 등등의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이 될 거고, 그 기술들이 시장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준, 관련 표준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선상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표도 IoT 기술 로드맵 향후 2025년까지 뭐 자율형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요즘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 트윈이든 메타버스든 그 안에 원천 인프라 기술로는 결국 디바이스의 연결성, 그리고 거기에 지능을 부여하고 그 지능이 부여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 상호 자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율형 쪽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IoT 기술이 발전해야 그 베이스 위에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도, 또 새로운 디지털 트윈 세상도 등장할 걸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산업, 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다른 경쟁국가 대비 비교한 장표가 지금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도 미국이 최우선 기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최우선 국가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미국을 1등 국가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 한 1.1년 정도의 시장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우리보다 조금 밑에 있었는데 그 격차가 계속 좁혀져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는 약 한 0.2년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IoT 기술 쪽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네트워킹 쪽하고 서비스 쪽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네트워킹이나 서비스 대비 기술 수준이 다소 취약한 걸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표준이라는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국내에 관련해서 IoT 시장이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준입니다. 우리 잘 옛날 시대로 뭐 70년대, 80년대 너무 오랜 과거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다 전기밥솥 하나씩 다 있었죠. 그 전기밥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밥솥을 만드는 기술을 별도의 문서로 만든 것, 그걸 이제 스펙이라고 뭐 굳이 표현한다면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조금 표준 문서로 바뀐 내용을 이제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형태의 응용이나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결국 표준으로 문서로 도식이 돼야 되고, 그 문서 내용에 입각해서 서로 다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기술을 시장의 제품으로 출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IoT의 이제 표준화 추진 체계를 장표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테고리는 크게 국제 표준화하고 국내 표준화로 나뉠 수 있을 거고요. 국제 표준화는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기술 키워드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 네이밍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TCP/IP 기반의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화를 한다 그러면 IETF라는 디팩토 표준화 단체에 가서들 표준 스펙 작업들을 했습니다. 보통 많이 모일 때는 한 2,000명씩 모여서 표준 스펙 작업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IoT가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복합이라는 얘기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표준 도메인도 지금 되게 융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신 프로토콜, 그러니까 TCP/IP다 그러면 IETF 갔으면 됐고요.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다 그러면 3GPP라는 특화된 표준화 기구에 가서 표준화 활동을 하면 됐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들이 각자 자기 앵글로 IoT에 대한 표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표준화 단체를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서 잠깐 제가 강점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 표준화 기구로 ITU라는 기구가 있고요. 또 ISO라는 기구, IEC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세 국제 표준화 기구 공이 IoT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ITU라는 데에서는 이제 ITU T 스터디 그룹 20, 그 20의 네이밍이 IoT 앤 스마트 시티인데 그 전체 국제 의장을 제가 지금 맡고 있고요. 그 스터디 그룹 20을 중심으로 해서 IoT 관련된 국제 표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의 사실 표준화 기구도 뭐 IEEE라든가 3GPP라든가 1M2M이라든가 뭐 WC3C라든가 IETF라든가 사실 이거 처음 접하시게 되는 그런 표준화 기구들에서조차도 IoT에 관련된 표준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제 표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공식 표준화 기구와 이 사실 표준화 기구에 관련 우리나라 국제 표준 전문가들이 가서 나름대로의 왕성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제 표준화 활동 이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표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TA라는 표준 단체가 있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TTA 안에 이제 기술위원회가 있고 그 기술위원회 내에 뭐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플랫폼 표준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 그룹 1001이고요. 사물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킹 관련 국내 단체 표준 활동을 하는 데가 프로젝트 그룹 1002. 뭐 이런 식으로 TTA 내에 관련 국내 표준화 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도 있고요. ICT 관련해서 여러 미러 포럼들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국제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또 국토교통부 등등 다양한 정부의 부처에서 정책적 제시와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한 TTA에서도 ICT 표준화 전략맵을 매년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 IoT 표준화 동향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를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시큐리티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IoT 관련된 지금 표준 기술 개요도를 장표로 보이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들은 언급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라고 아까 제가 ITU, ISO, IEC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ITU 안에서도 여러 스터디 그룹별로 IoT 관련된 표준화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표준화 현황은 장표로 가름을 드리겠고요. 다만 스터디 그룹 20이 IoT하고 스마트 시티 국제 표준화를 전담하는 ITU의 리드 그룹이다라는 정도는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 스터디 그룹 20을 중심으로 해서 IoT 관련된 많은 국제 표준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단의 ISO라든가 IEC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관련 표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ISO와 IEC가 서로 협업해서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1, JTC1이라는 표준 단체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IoT 표준 기술 개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 이외의 사실 표준화 기구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모든 내용들을 다 시간 관계상 언급은 어렵고요. OCF,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이라든가 1M2M, 3GPP, IETF, IRTF, IEEE 등 다양한 소위 디팩토 표준화 단체, 그러니까 기업 드리븐 그 디팩토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도 IoT 관련된 많은 표준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IoT 표준 작업들이 각자 표준화 기구별로 각자 자기 앵글 가지고 표준화를 하다 보니 오히려 표준화가 산업 활성화의 디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오히려 파편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표준화 기구에서 IoT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도 TTA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글로 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고요. 보시는 장표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그룹들 안에서 IoT 관련된 여러 표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주지의 사실입니다. TTA 내에 이제 표준 활동과 더불어서 또 TTA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현재 한 38개 이상 약 한 40개 정도의 표준화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도 다양한 분과위원회에서 IoT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 표준, 국내 표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의 이제 활동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은 정확하게 2014년 4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의 변전사를 잠깐 보면 상단 중단에 보면 이제 USN 표준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표준화가 있고요. 또 USN 발전 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머징이 돼서 소위 USN 포럼이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밑단에 보면 2005년에 모바일 RFID 포럼이라고 해서 900메가 RFID 태그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RFID 서비스 관련 포럼 표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바일 RFID 포럼이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2011년에 통합이 돼서 RFID USN 융합 포럼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OID 포럼이 2012년 4월에 합병이 되면서 소위 2014년 4월 지금 현재 모습인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 사물인터넷 포럼이 됐고요. 그게 2018년에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으로, 그러니까 즉 다양한 포럼들이 하나로 묶여서 지난 2014년에 사물인터넷 포럼이 된 거고 그게 2018년도에 지금의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은 현재 총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회는 총회 의장이 있고요.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면서 총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LG U+가 의장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감사가 있고 전체 기술 표준을 아우르는 운영위원회는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 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하단에는 표준분과위원회부터 IoT 정보보호 분과위원회 등 분과가 4개가 있고 그 밑에 워킹그룹들이 구성이 돼 있고 현재 포럼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원들은 약 한 400여 명이 국내 이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에서 왕성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회원 현황은 현재 28개사의 기관 회원이 있고요. 68명의 개인 회원이 있어서 이들 회원사 또는 개인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은 저 위에 상단에 적어놓은 것 같이 국내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표준을 개발을 하고요. 그 개발된 표준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표준 현장 적용과 활용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전시대든가 대구시 등과 같은 여러 지자체의 대국민 서비스, 대지자체의 대지역 국민 대상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로 활용 확산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 기술과 표준 동향을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 또한 포럼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TDA 단체 표준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이고 국제 표준화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회원사 간 친목과 유대 강화 등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포럼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TTA의 이제 이 표준화 협의체 지원 사업에서 약 한 40개의 표준화 포럼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3년 저희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은 3년 연속 S등급 평가를 받아서 우수 포럼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럼 표준에서는 매년 20건에서 25건의 포럼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엑기스를 발라서 5 내지 8건 정도의 정보통신 단체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국제 표준 활동도 왕성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현장 적용 활용 확산이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포럼 표준 중에 주식회사 누리플렉스라는 중소기업이 적용 우리 포럼 표준, 사물인터넷 기기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 요게 뭐다라고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 포럼 표준을 실제 노르웨이 전역의 지능형 원격 검침 솔루션에 적용을 한 바 있고요. 또 2020년에 주식회사 아이브랩이 포항 광양제철소의 산업현장 모니터링 시범 서비스에 저희 포럼 표준이 적용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2021년도에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한 IoT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ID 관리 방안 등 2개 표준이 강릉시에 적용이 돼서 샘플 발생, 재발화, 감시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이 포럼 표준,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관련 포럼 표준 8종이 대구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실증 시범에 실적용됐었던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iotforum.kr이라는 저희 포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융합 포럼은 국내외 기술과 포럼 표준 활용 또는 표준에 대한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매년 그 기술 세미나라든가 정기 세미나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과제 소개 등 다양한 형태의 회원사의 제품 서비스 구축 사례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IoT 기술과 표준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간 뉴스레터도 발간을 하고 있고, 또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기술과 동향 정보 등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인터넷 융합 포럼에 약 4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한 국제 표준화 활동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많은 국제 표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사물 인터넷 분야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현재 병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장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융합 포럼의 이제 회원사 워크숍에서 이건 이제 일종의 친목 도모고 또 정보 공유 차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주도에서 1박 2일 클로즈드로 회원사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럼의 활동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회원사 워크숍에 참여하신 중소 중견기업들의 IoT 관련된 사업 현황 소개하고, 또 각 개인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유대 강화 노력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포럼 활동에 적극적인 유공자들을 선정을 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시상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 가입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회원하고요, 개인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회원 가입 절차는 지금 슬라이드 중단에 보이신 바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뭐 기관 회원에 관해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가입 완료가 되면 하부에 운영위원회 하부에 4개 분과, 그 분과 내에 각 워킹그룹별 활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회원으로 가입이 되시면 IoT 기반의 다양한 기업 또는 기관 간의 기술 교류나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또 국제 표준화도 물론이고요. 또 관련된 여러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포럼 주최 다양한 형태 컨퍼런스의 뭐 등록비 할인 혜택, 또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입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3월 인터넷 융합 포럼 활동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회원가입 절차라든가 아니면 맨 하단에 문의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국진흥형 3월 인터넷 협회 지금 사무국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거기에 사업협력팀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조금 말씀을 좀 빨리 전개한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 TTA 지원 표준화 포럼 중에 하나인 사물 인터넷 융합 포럼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